네, 공략조 하나하나씩 받아보기 전에 종목 A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주들과 함께 좀 어느 정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고점은 고점인가 요즘은 추세가 그리 썩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네. 40만 원 선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가격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거래일 수로만 치면 4, 6, 8, 10 거의 10거래일 동안 네. 2주 동안 이 박스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 가격이 정확하게 40만 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40만 원을 이탈하면 회복해주고 또 40만 원을 넘어서 신고가인가 싶으면 다시 40만 원쯤으로 회귀하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본다라면 이제 앞서 지난 월요일이죠.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지분 취득을 하고 잔금을 치렀어야 되는데 공정위 심사가 보통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걸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공정위 심사가 끝나고 난 뒤 일정을 정해서 잔금 치르고 지분을 넘긴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조금 아쉽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이었었거든요. 재료가 소멸될 수 있겠다 17일에.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고 제가 거의 매일 흐름을 지켜보고 있어요. 매일 흐름을 지켜보는데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어떤 그 합병, 자회사 편입 이슈가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17일에 나왔으면은 재료 소멸이었을 듯한데 지금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적어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보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또 개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규모의 매수 매도가 좀 발생을 하지만 그 대규모의 매수 매도 물량이 결국에 오후장 되면은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약 한 10거래일 즉 2주 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 2월 17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장의 예측, 그 재료 소멸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날 아쉬운 대로 뭐 보합권, 뭐 약세 마감을 보였지만 결국 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줄 타기하는 심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기분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신 분들은 뭐 일부 좀 내어준다 생각하시고 포지션 끌고 가시는 건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를 분명히 누군가를 하신다고요? 누군가를 분명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 자리에서요? 있어요.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있어요. 네. 네. 나중에 종목 상담 프로그램 한번 해보세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신규 매수는 정말 소액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심이 좋다. 특히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지난 12월 말일에는 15만 원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4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고점 대비 개인 투자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쯤에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해요. 그러면 투심이 어떠냐면은 이게 40만 원대까지 갔었던 건데 이제 매수해 볼까? 이제 그런 심리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비추세로 꺾이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르죠. 또 삼성이란 타이틀을 달면 뭐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각했을 때 정말 끝없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전에도 삼성 이미지스 뭐 기업명이 있었는데 상폐되었지만 그 기업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실적이 없어도.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료가 좀 나와봐야지 알 수 있고 저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재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수익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시고 신규 매수는
일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금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만 끌고 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신에 그럼 목표가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손절가 정도는 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38만 원. 38만 예, 원. 저도 이제 계속 흐름을 보는데 네. 38만 원이 적어도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주주분들께 여쭤보진 않았겠으나 38만 원쯤에서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38만 원을 깨면은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그걸 매수해서 다시 또 38만 원대까지 올려놓고 종가상 오후장에 다시 40만 원대까지 올려놔요. 그래서 38만 원 정도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심리적 마지노선 또는 공포를 느끼는 그 가격대 정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여 38만 원을 이탈한다라면은 상당량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 굳이 버티실 필요 없이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며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 주가가 횡보하는 만큼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서 38만 원 라인 꼭 지켜두는지 여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AS 종목입니다. 하나오션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표가는 사실 달성을 했고요. 그렇죠. 대신에 오늘 낙폭 깊습니다. 8% 하락. 하나오션은 조선주 내에서도 정말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싶을 정도로 대장주를 톡톡히 해왔고요. 마스터님이 오랫동안 정말 강력 추천해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늘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욕심이 나죠.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8만 원대 네. 있던 종목이 7만 원 왔으니까 싸다? 왜냐하면 미국 쪽으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좀 근데- 왠지 딱 끌리는 가격대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네. 포스코 그룹사들이 일제히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전체 시가총액이 막 조 단위로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에코프로 쪽 관련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조 단위의 어떤 시가총액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도 하나 그룹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 그룹 차원에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이 주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이 나쁘다. 또는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중요 사항들, 지분 관계가 바뀌었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 즉 알고리즘 또는 이제 퀀트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변수를 참고해요.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또는 선물, 또는 주식 선물, 또는 뉴스, 해외 뉴스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해요. 많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방향성이 결정되면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오후장에 최종적으로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든 또는 오전장에 10만 주 매도했지만 오후장에 5만 주를 매수로 돌아서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이 종목을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게 맞죠. 일단은 이 정도 하락폭을 굳이 견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도를 하시되 이 종목을 다시 재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겠는가? 이젠 지금 현재 상에서는 수급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지러워요. 즉 연속 순매수가 거의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순매수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코스피 종목이든지 간에 외인 기간 프로그램이 최소 3일 이상은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1000주, 2000주 단위가 아니라 전체 거래량의 한 10%, 그러니까 당일에 100만 주 거래됐다. 그러면 한 10만 주, 당일 1000만 주 거래됐다. 그러면 최소 10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오늘은 지금 현재 570만 주 정도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 54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즉 오늘은 거의 대략 10% 가까이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매도하고 비중이 줄더라도 일단 수익 챙기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보시되 그 가격선은 대략적으로 좀 최악의 경우 6만 5천 원 선까지 좀 밀릴 수 있다. 왜냐? 지금 현재 외인가 기간이 내일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갑자기 반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 추가 조정이 있다라면 그래도 이 종목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바뀐 건 없습니다. 실제 미 정치인들도 뭐 하나오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방문을 한다든지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외신을 통해서 들었는데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어찌 본다라면 이제 차익 실현.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일부는 좀 물량 받아주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6만 5천 원 선까지 조정을 하락을 보여준다라면 그 이하로 밀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하로 밀린다라는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뜻일 수밖에 없고 또는 증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미 보유자분들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일부라도 반드시 꼭 차익 실현 꼭 하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오션은 6만 5천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원래 주식은 사놓고 기다리기보다는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죠. 예, 보통은 매수해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시는데 네, 보통 2차 전지가 그렇잖아요. 사놓고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7, 80% 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던데 주식은 전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고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장중에 매수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하락한다고 매수해놓고 기다리기보다는 뭐 한 주 정도, 10주 정도, 100만 원치 뭐 이렇게 보초병 세우는 건 좋아요. 왜냐? 이후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매수한 평단가를 그 현재가로 낮출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 구간 내에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기다리면 충분히 가격 주고 안 주면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오고 메이저 수급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비싸게 조금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늘은 신규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손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나요. 네, 보초병을 세우는 것까지, 뭐 정찰병을 보내놓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오늘 이렇게 쭉 떨어질 때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강하게 베팅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어차피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매력적인 자리가 온다고 한다면 다시 마스터님께서 공략주로 가져오실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 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LS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네. 전선주 변압기 쪽도 오늘 낙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LS 일렉트릭의 오늘 상황을 보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하락, 목표가는 달성한 종목이지만 네. 지금이 매력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LS 일렉트릭도 오늘은 좀 쉬어가 보자 이런 뷰를 끌고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 얼마 전에 그 알트먼하고 일론 머스크가 싸웠었죠. 네. 싸우고 서로 분리가 됐어요. 오픈 AI랑 같이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정말 X를 좋아해요. 아들 이름도 X고 그쵸. 트위터도 X.com으로 바꿔버리고 이것도 XAI도 예, XAI 하면서 그록3였나요? 이제 네. 발표를 했죠. 그 과정을 딱 지켜보니까 H100, 즉 엔비디아 H100이라는 이제 AI 프로세서를 20만 대를 활용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데는 몇 개월, 몇 년이 걸려서 건물을 짓고 전선 깔고 뭐 랜선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센터를 짓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한 어떤 부피의 장비를 가둬둘 수 있는 곳, 놓을 수 있는 공장을 찾아서 인수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24시간 사람을 굴려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20만 대를 다 연결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연산 속도를 가지고 현존하는, 즉 얼마 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오픈 AI 챗 GPT보다 더 나은 결과, 성능, 그것이 이제 코딩부터 시작해서 AI 모든 것들을 앞서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20만 대가 풀 가동하는데 그냥 전기 코드 꼽아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압기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서너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바뀐 건 없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반도체도 어닝 서프라이즈겠지만은 변압기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아마 올해도 전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그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것이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생겨났고 그 수요처가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한때 테슬라가 자동차가 잘 팔릴 때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를 다 흡수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산다고 하면은 대기 시간이 막 1년, 고급 차량 같은 경우 한 2, 3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제 여동생도 국산차인데 1년 기다렸었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이제 변압기는 근데 그에 맞춰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고 계속적인 수에 맞춰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마냥 산업이 좋고 마냥 많이 팔린다고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그냥 조정이고 뭐 내일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으나 저점을 높이는 추세는 그대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이 기회라고 한다면 네. 아니 가격 전략은요? 기회까지는 아니지만 기회까지는 아니다. 예, 기회까지는 아니죠. 네. 기회까지는 아니고 이 종목을 만약에 기회로 삼고 매수를 가담을 하게 된다면 네. 대략적으로 26만 원 선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26만 원 선쯤에 정확하게 뭐 26만 원 수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이 그쯤에서 일단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뭐 양봉이 나오던 뭐 저점을 높이던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은 조금씩 한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 정말 줍줍줍 요즘 많이 쓰시던데 표현을 그렇게 좀 물량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시장 상황이 오늘 좀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래도 30만 원대에서 놀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마도 그래도 올해 한 2, 3분기쯤에는 그래도 30만 원이 평균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감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타점을 최대한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26만 원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 더존비즈온 가져와 주셨습니다. 참 올해 급등을 쭉 연출해 왔다가 2월 들어서면서 조금 꺾이는 느낌이거든요. 오늘도 1% 하락하고 있는데 더존비즈온의 모멘텀들을 봤을 때 실적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지금 직장인분들 중에 거의 50% 이상은 더존비즈온의 ERP 솔루션을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뭐 인트라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수가 거의 뭐 더존비전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뭐 새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웍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잔디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협력 툴을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관공서라든지 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과독점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그 과독점의 예로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레아 한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즉 아레아 한글도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레아 한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실 정부 기관, 단체,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한 곳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더존비전의 ERP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 역시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도 이게 패키지,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독형으로 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과 매출은 기존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으며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관련된 서비스까지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겠지만 더존비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현재 구간 시장이 좋든 나쁘든 외국계,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사실상 매집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최근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었던 2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그 날의 시가 부근까지 왔는데 저는 이 종목을 오늘처럼 어찌 본다라면 이 종목 저 종목 막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뭐죠?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거 보고 있으면 저거 올라가고 저거 보고 있으면 이거 올라가고 순환매가 너무 빠르죠. 순환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도박장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 차근차근 좀 저희가 일부러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 멀미가 덜 날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일단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뭐 천천히 물량 모아 가셔도 된다. 77,000원 이하권.
그리고 뭐 76,000원 또는 뭐 76,000원 부근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시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5,000원 잡아드리겠으며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6,0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위아래로 가격 전략 체크해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동진 세미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못 다룰 뻔했습니다. 장 네.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었는데 3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행히도 네.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 네. 여전히 4% 강세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입 때랑 비교를 한다면 나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동진 세미캠은 한때 일본과의 갈등이 왜 생겼었죠? 왜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를 수출을 안 하겠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무슨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한때지만 유니클로도 매출 확 떨어졌던 그때 당시에 반도체 소재를 거의 어찌 본다면 일본에게 상당히 의지를 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네. 그 당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부분 또는 기타 등등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딱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는 절대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지 않겠다. 자, 의존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출을 안 해줌으로써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겪고 난 이후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동진 세미캠은 그쯤에 사실상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제 삼성전자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에게도 공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볼펜 정도 빼고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전류가 흐르는 제품들은 다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충전할 때 충전기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라는 게 D램일 수도 있고, 즉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메모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메모리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그 수요가 어떠한 형식이 되었든지 간에 뭐 HBM만 수요가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D램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버용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는 테이프, 하드디스크, 지금은 SSD라든지 NVMe, 서버 전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 부분들도 D램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HBM도 사실 D램을 직렬로 연결한 방식으로 만든 게 HBM3, 4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반도체는 뭐 이게 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냥 수요가 너무 막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일단 동진 세미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차트를 좀 본다면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기존의 투자자분들에게 좀 힘겨운 시간을 좀 안겨줬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 지난 2월 11일자 기준으로 추세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오늘 좀 윗골을 단 형태인데 이 종목은 좀 조정을 주더라도 27,000원대까지는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점진적 우상향, 즉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매수는 뭐 3만 원 이하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리고 뭐 가능하시다라면 뭐 오늘 조금 매수하고 내일도 매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략 27,800원 선까지는 매수 물량 모아 가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크게 잡는다라면 42,000원까지. 이게 한번 움직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거래량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42,000원 목표가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27,000원 잡아드리는데 27,000원 선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셔도 된다. 그리고 27,000원을 살짝 깨는 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이격을 벌리지 않는 이상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거나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이고 그쯤에서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그리고 추세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까지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가져가 봤고요. 반도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도 다 국산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도 계속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으니까요. 최근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끌고 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네. 또 채팅창에서는 여름 대비가 한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고 날이 정말 더워질 텐데 네. 그러면 빙과류를 사람들이 많이 사 먹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빙그레 얘기들도 나오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이스크림 매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들 슬슬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살펴보니까 빙그레가 오늘 5% 마이너스입니다. 삼양식품이 힘써주다 보니 뭐 식음료 쪽으로도 요즘 오름세를 탔다가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날 이런 빙그레 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빙그레만큼은 전형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보통 프로그램, 기관 수급에 의해서 저점을 좀 높여주는 거래량 없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해주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빙그레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죠? 제가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서. 메로나요. 메로나 빙그레. 제가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어서 네.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지만 뭐 메로나야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초코파이라든지 또는 그 도시락 컵라면과 같이 고유 명사가 되면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친한 편의점 사장님이 계세요.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 예, 일단 오히려. 불닭이 일단 뭐 지금 신규 생산 설비도 확충 중에 있지만은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예,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지금 개수 조절해서 편의점 납품되고 있고 물론 마트 쪽에는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짜파게티 수준으로 고유 명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신라면이 거의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 단순히 뭐 해프닝, 뭐 챌린지 뭐 이런 식의 이벤트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드시는 분들 드시고 길거리에서도 이제 그냥 막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빙과류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딜레이 해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웰푸드도 나왔고 다양한 종목들의 이야기가 댓글에 자리하고 있지만 삼양식품 대장주를 보자. 확실히 실적 기반되어 있고 중국 쪽으로도 시장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삼양식품 좀 눈여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11시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시장도 좀 한산해졌는데요. 짧고 굵게 중요한 사항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달래고 싶다 아니면 이 빠른 손실을 최대한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 박재우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딜사이트S의 박재우 마스터를 검색하시거나 우측 하단의 링크 통해서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딜사이트 박재우 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